점 봐도 이렇게 5점 봐도 회원분들하고 들 때 어떤 분이 딱 껴붙여요. 이철호 회장님이 껴붙였나요? 이거 배우신 거예요.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네? 이걸 당했어요. 아프죠. 네? 그래서 여기 미는 이 선수만 이 형태에서는 주의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미는 수. 이 수 두면은 일생 동안 5급에서 더 못 올라갑니다. 몇십 년 바둑을 둬도요. 여기 이 돌이 있으면 침입을 해야 되고 돌이 없을 때는 이렇게 껴붙여서 이용해요. 날일자 경우는 오직 이 선수밖에 안 되죠. 다가서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침입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만 날일자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요 이렇게 껴붙이는 수가 역시 좋아요. 여기를 두면 반발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돌이 있어서 이건 쑥 내려가면 곤란하죠. 차단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 껴붙이는 수를 앞으로 많이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영희 씨 나오셨는데 전에 윤명상 선생님하고 들 때 여기를 끊었어요. 끊어서 이제 이렇게 축으로 잡겠죠? 그러니까 요 선수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일로 안 잡냐고 그랬어요. 네? 윤명상 선생님이 1급 고수인데 일로 잡겠습니까? 손영희 씨 생각은 여기 일로 잡으면 이거 빠져가지고 요렇게 해도 아주 좋고요. 요렇게 조여도 아주 두터워서 좋고 아래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늘려 죽여도 아주 새가 죽고 좋은데 고수니까 열로 안 치고 열로 치니까 왜 열로 치느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열로 치시면 안 됩니다. 사석을 엄청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둬야 되고요. 둬야 되고 막히면 아직 곤마예요. 그래서 이 3칸 벌렸을 때 침입수가 통렬하지만 이렇게 둘 때도 다가서면 이런 공격이 매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붙여뻗기 정석에서는 이 방법만 아시면 가장 강조하는 게 이 수는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희 한점 올랐어야 돼. 여기요? 네, 여기 이제 선수려고 당하니까 억울하죠. 이렇게 또 치받아요. 치받고 이렇게 해요. 뭔가 돌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집을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이제 끝내기 크기를 얘기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여긴 뚫는 게 선수고요. 이 젖혀 있는 끝내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젖혀 있는 끝내기 크기는 보통 이 선에 젖혀 있는 게 10집이거든요. 10집인데 이 경우는 젖혀 있으면 껴붙이는 수가 있어서요. 못 빠집니다. 빠지면 끊겨서 사고가 나죠. 못 잡습니다. 껴붙이면은 후퇴해야 되는데 보통은 젖혀 있는 끝내기가 한 10집인데 이 끝내기까지 돼서요. 17집의 크기입니다. 17집이면 뭐 굉장히 큰 거죠. 어디 시중에 나가봐도 이런 끝내기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다는 걸 아시면 중반에 두다가 어디 뭐 큰 자리 잘 모르겠다는 반대로 이렇게 젖혀 주시면 돼요. 그만큼 큰 겁니다. 고수들은 이 끝내기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중반이 점점 끝내기로 가면 요건 내가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흙이 반대로 둬버리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뇌세포가 기본 10만 개가 파괴가 됩니다. 10만 개쯤 괜찮습니다. 6조 개가 있어서요. 그 10만 개 정도는 그래도 충격이 큰 거죠. 참고로 이 정석에서는 젖혀 있는 게 큰 끝내기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오늘 이제 기보를 보시면 실전에 이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보를 보시죠.
접점에 두고 이렇게 둬서요. 걸치는 수 많이 두죠. 이 글자 수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프로 바둑에서도 아주 매번 등장을 해요. 받아주면 이제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받느냐, 이제 받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세 칸 벌렸을 때는 다가오면 이 가운데 침입이 굉장히 통렬해요. 그래서 이전에 세 칸 벌린 수도 많이 뒀는데 요즘은 이렇게 두 칸만 벌립니다. 다가서도 갈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손을 빼기도 합니다. 받아주는 게 이제 보통인데요. 손 빼고 이제 두기도 해요. 이 바둑에서 이제 이렇게 걸쳐서 흙 모양을 만들었어요. 호석의 이제 작전입니다. 걸치고 붙이는 정석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요. 이 붙이는 수는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상당히 모양이 웅장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유력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뒀는데, 이제 나와 끊는 수라든지 침입하는 수가 있어서 이제 하나 지키는 게 정수인데요. 요렇게도 지키고 요렇게도 지킵니다. 요렇게도 지키고요. 정석 체계에는 요렇게 지키는 게 가장 견실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요렇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돌 모양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별로 들어올 데가 없죠? 요것은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쪽하고 요쪽을 맛보기로 해서 당장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는 이렇게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 지키는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여길 들어가면 이제는 달리는 게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못합니다. 이쪽 신경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좁게 지킬 때는 이 수가 변실한 겁니다. 침입을 대비해서요. 보통 때는 이렇게, 이 경우는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면서도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다가서면 이 침입이 통렬하다.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젖혀 있는 게 17집짜리 엄청나게 큰 끝내기다. 두 가지만 생각하고 이 정석 이유를 두시면은 거의 완벽하게 두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수를 잡아서 이제 베개 이쪽을 협공을 했어요. 손을 뺐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흙이 계속 손을 빼고 이쪽을 다가섰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큰 수죠. 침입을 보고 있어요. 백이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사실은. 근데 안 지켰어요. 걸쳐서 이제 이쪽을 크게 만드는데 이렇게 받으니까 보통 이렇게 벌려두면 이제 보통이에요. 그리고 이쪽 돌은 뭐 이렇게 붙여나가는 건 이제 곤마가 되니까 이렇게 달리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이 이쪽을 갖다가 완전히 제압을 했어요. 제압을 해서 저 돌을 완벽하게 잡았다면은 이 수도 일리가 있는데, 이 마늘모 정석 이후에 이렇게 4번 둬서 포위를 했는데 이 흙 한 점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고수의 수법인데요. 얼핏 봐서는 잡힌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이렇게 날일자를 달리면요. 네, 요렇게 하고 붙이는 수가 있지만 젖힙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여기 죽느냐 사느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두고 젖혀야죠. 이렇게 나가고요.